신입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학부모님들께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해드리는 제주교육 토크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 그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주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교육 토크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을 검색하셔서요. 1편 학교 생활 적응, 2편 원격 수업 및 평가, 3편 학교에서 운영되는 각종 활동, 4편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초중 고등학교 세 분의 선생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선생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얼굴 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작년 한 해를 떠올려 보면 코로나19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어떻게 방역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김평희 선생님? 당연합니다. 예. K방역 아시죠? 그럼 K방역. 예.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하고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서로 붙어 있지도 않고 네. 이제 떨어져서 한 줄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학교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 열 화상 카메라에서 열 체크를 하고 그다음 손 소독을 하고 그다음 교실로 들어갈 때도 정말 전에 같으면 서로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교실에 가고 교실에도 책상도 수능 시험 볼 때처럼 전부 다 이렇게 한 줄로 넉넉하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도 정말 답답할 텐데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방역을 학교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시면 좀 대견할 수도 있겠는데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땀이 뻘뻘 나는데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도 마스크를 해야 돼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참 그런 것을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현예진 선생님, 초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네, 초등학생들도 방역 수칙을 매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매일 마스크 바르게 착용해야지, 자, 코 밑에 내린 학생 올리세요부터 시작해서 손은 씻었니? 급식 먹을 때는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10번 이상씩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보 공유는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작년 1년 동안 많은 긴장감 속에서 생활해온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는 개인 위생 수칙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 특히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그 학습 그냥 환경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가정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의 많은 걱정과 이런 것들 때문인지 이제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만일에 그 확진자가 생겨서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 1시간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작년 1학기 때는 안전생활부장을 했었어요. 예. 근데 저 잊혀지지도 않아요. 7월 16일 저녁에 어머나. 한림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죠. 한림 지역이 좀 한림이죠. 그랬죠. 예. 그래서 정말 100통에 넘는 학부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건 학습 공백을 이거를 절대 생기지 않으려고 저희 원격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대체 학습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또 12월에 한림에서 또 터졌죠. 그래요. 네, 한 학기에 한 번씩 터지는. 그래서 이제는 한림에서 더 이상 터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드라이브 스루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K
이 방역이 아까 교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정말 소소하게 느꼈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의 건강이나 안전이 최우선이 되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코로나19가 좀 끝나서 원래는 좀 애들이 마스크를 벗고 웃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애들의 얼굴을 특히나 신입생들은 마스크를 껴서 잘 몰라요. 급식 시간에 가면 제가 누구였지? 이제 마스크를 그때야 벗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활짝 웃는 그런 날이 오기를 올해는 꼭 바라봅니다. 얼굴 보고 애들 얼굴 외우고 이름이랑 이렇게 그럼요. 매치시켜서 외우셔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현주 선생님이 그간의 그 코로나 때문에 확진 소식 때문에 너무 너무 예민하고요. 상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런 위기를 겪어 오시면서 좀 많이 속이 상하셨겠지만 또 그 위기로 경험이 네. 또 많이 쌓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이들 얼굴 얼른 외우셨으면 네. 좋겠고요. 아, 근데 또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요새 그 확진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뭐 먹는 건 그대로인데 그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살이 확 찐 사람을 확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확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김평희 선생님. 그거는 가정에서 몫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예. 비만 예방과도 연관이 되는데 원격 수업을 받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많다 보니 자연히 이제 배달 음식도 굉장히 많이 시켜 먹고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부모님께서 좀 손수 음식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고 홈트가 요즘 대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홈트를 찾아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잠깐이라도 그 자연의 공기를 맡을 수 있도록 가까운 뭐 공원이나 이런 데도 이제 산책을 좀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렇게 학교에서 코로나에 대응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부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또 뭐 백신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날이 정말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까지는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이들이 학교 일과 중에 뭐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나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선생님? 네. 제가 작년에 1학년 담임교사를 했었는데요. 햇볕 놀이 시간에 운동장에서 아이가 놀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자 교실로 들어오는 찰나에 고학년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래서 그 친구는 넘어지면서 잔디 쪽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시멘트로 된 계단에 또 다치려고 하니까 모서리 쪽에 콧등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교실에 있는데 선생님 누가 울어요 라고 해서 급하게 달려가 보니 그 어린이가 다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학교에 보건 선생님이 있다면 아이를 보건교실로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 선생님이 보시고 이 친구는 병원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싶으시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면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서 학부모님들도 병원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조금만 다쳐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 우리 김평희 선생님, 이게 학교에서 다쳤을 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우선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그 시간을 담당하고 맨 처음 발견한 선생님이 재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담임 선생님과 보건교사한테 바로 연락을 하고
그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간단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은 보건교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안전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공제에서 치료비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그 입원비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안전공제에 신청을 하면 전부 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신속하게 안전사고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제 옮기고 이렇게 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주교육 토크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코로나와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엄마에게도 모르는 것을 상냥하게 알려줄 엄마 같은 존재가 필요하죠. 물론 아빠에게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아빠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에서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마처럼 그리고 아빠처럼 학부모님들께 길잡이가 되어드리려 했는데요. 그동안 학부모님께서 갖고 계셨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이 영상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되시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과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이들과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로 성장합니다.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제주교육 토크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의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현여진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그리고 김평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입생 학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